함께 보신 것처럼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는 이제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좋은나무 성품학교 김희종 이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상처는 가족 간의 상처라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가족이 서로 가장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나를 가장 많이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네. 근데 이러한 상처를 받은 이유는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대로 그 사랑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네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에 인해서 그 네. 사랑에 대한 의미 전달이 잘못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네. 말을 너무나 잘 들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네네. 부모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자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아이를 생각해서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아이는 우리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 우리 아빠 왜 나한테만 그래? 우리 아빠가 잘못했네. 우리 엄마가 잘못했네. 라는 그런 사랑을 너무 자기들에게 그 아이들이 봤을 때 불공평하다라고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른이고 부모기 때문에 나한테 왜 그렇게 하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전달하는 건데 자녀들은 오히려 그 사랑을 의미를 받아들이기보다 그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또한 부모님 또한 그 사랑을 100% 전달하기가 가끔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네네. 듣고 답답한 가운데 어떻게 그 의미 전달을 100%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오해들로 인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네네. 가장 많은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런 성품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마음속에 많이 있는데요. 이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면 다시 비슷하게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님 저희가 상처가 이제 몸에 나거나 얼굴에 네네. 나면 그 상처를 이제 낫게끔 하려고 하고요. 네네. 또한 흉터가 생기면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그 상처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죠. 하지만 상처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변경할 수는 없어요. 변할 네. 수는 없어요. 네. 저희가 부모 자녀 또 가족 간에서 상처를 네네. 서로 간에 주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보면 보지 않아요. 네. 덮어버려요. 네. 없던 것처럼 지내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우리는 흔히 용서했다, 용서. 잊어버렸다 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제가 많은 청소년 또 많은 네네. 청년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분출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화를 내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상처 받았을 그 시기에 네. 본인들이 들었던 이야기나 네네. 아니면 상대방의 하여금 간에 자기가 상처받았던 행동들을 했을 때 네. 정말 무섭게 화를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현재 시간과 그 상처받은 시간으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으로 그렇죠. 많이 돌아가 버린다. 그렇죠. 인지를 하기 때문에 네. 생각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관계 용어로 볼 때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관계는요. 네네. 부모 자녀 관계죠. 네. 제가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서 성품 특강을 했을 때요. 네.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자녀들이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성품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품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네네. 한 번 더 여쭤봐요. 진짜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죠? 왜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성적이 좋으면 행복할까 봐.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이유는 자녀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크잖아요. 네네. 근데 그 행복한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는 그 성적이라는 게 굉장히 큰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네. 제가 많은 다음 세대 친구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났을 때요. 네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옳은 소리만 하신다. 네. 제가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그 옳은 말 포비아. 네.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들으면 지레 겁먹는 거예요. 네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좋은 말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말에 대해서 알아요. 네. 좋은 말인 거 알고 내가 필요한 말인 거 알지만 네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잔이 있으면 네네. 이 잔이 비워져야지 새로운 물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있던 그런 훈계 방법으로 계속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주입식으로 주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더 생기고 더 힘들어지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는 이런 가족 간의 상처들이 대물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물림 되죠. 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해보면 네. 뭐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과목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이상하게 부모학은 없어요. 부모학은 어떻게 없다. 하면 부모학이 있을지 공부를 안 하잖아요. 네네. 저희 부모님 또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자녀 양육을 배우셨고 네네. 또 저 또한 부모님을 보고 이제 자녀 양육을 할 거예요. 아, 대물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했던 행동들을 보시면서 아 이게 네네. 양육을 하는 거구나. 이게 네. 자녀를 키우는 거구나. 그러면서 점점 본인이 받았던 상처는 내가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건 내가 상처였는데라는 생각보다 네네.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을 보고 그 상처를 그대로 자녀들에게 넘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상처는 대물림 되지만 네네. 저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네네. 말보다 윗물도 말고 아랫물도 맑자. 네. 자녀를 통해서 그 상처를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네. 한 아이가 통해서 그 가정이 변하고요. 네네. 그 한 아이를 통해서 부부관계가 변하는 과정도 봤고요. 네. 그 아이가 성품을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드린 것처럼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에요. 네. 그 한 아이가 자녀가 그 표현하는 방법을 부모님께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도 그거를 이렇게 방법을 바꿔야겠구나. 네네. 그러면서도 그 자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녀 관계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도 가정이 변화되는 거. 그렇죠. 자, 우리가 치유 과정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네네. 내가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이요. 네네. 내가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네. 저는 아버지께 100대를 맞은 큰아들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요. 제가 그 100대 맞은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겠죠. 네. 근데 그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일단 내가 이게 내야 되는 상처구나. 네. 그리고 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소중한 걸 알아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 상처를 인지하는 제 자신이 가장 필요한 거고요. 네네.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서로 노력을 해요. 네네. 근데요, 안타까운 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회복을 하기에 앞서서 네네.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으세요. 네네.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대화가 잘 돼요. 네네. 근데 그 다음 날은 회사에서 너무 힘드셔서 들어오셨는데 네. 넘어갈 수 있는 일, 어저께처럼 넘어갈 수 있는 일이 화가 돼서 돌아올 경향들이 있어요. 네네. 그럼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요. 네. 그럼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삼자, 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자식 간에 볼 수 있는 삼자가 한번 그 상황을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우리 이사님 이제 치유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 실제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을 텐데 네네네. 가장 한번 좀 좋은 사례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그 고등학교 네. 학생을 만나요. 네. 근데 그 친구랑 저랑 안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많은 피해에 살고 있었어요. 왜 나만 이렇지? 네.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친구들처럼 뭘 해주지 못했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상처가 됐던 친구였어요. 네. 제가 그 친구한테 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물어보면 꿈이 뭐냐라는 질문에 네네. 재벌 2세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청소년들이.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경제적인 아픔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못 해줘서 네. 부모님이 돈을 남들보다 많이 못 벌어서 내가 힘든 거야. 그게 상처가 되는 친구들이 그 굉장히 원인이 부모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나를 서포트 다른 친구처럼 못 해주니까 네네. 부모님 잘못이야. 네. 그게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친구에게 저희가 기쁨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성품 기쁨에 대해서. 네. 기쁨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거거든요. 내가 네. 얼마나 기쁜 존재인지를 아는 거. 네네. 처음에 이 친구와 8주 동안 이제 성품 공부를 하면서요. 네네. 내가 소중한 걸 아니까 다른 사람이 소중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구나. 부모님 너무 감사해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생각 전환이 그렇죠. 되어졌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 전환을 바뀌지 않으면요. 네.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저는 4대째 크리스천 집안이에요. 네. 부모님의 신앙이 저한테 오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뿐이지 네네. 그 상처의 치유는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많은 조언을 하고 저 또한 아무리 많은 조언을 해도 네네. 그 친구 자체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사님, 우리의 가정이란 공동체에서 이 갈등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잘못된 방법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공간을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공간을 네. 주세요. 우리가 그 청소년 아이들 문 앞에 보면 이러잖아요. 관리자 외에 출입 금지, 들어오지 네네. 마세요. 그 아이들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나에게 좀 공간을 주세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아마 화가 나면 막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꽝 닫아요. 자기 네네. 방 문을요. 네. 나 화났어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 공간에 들어가요. 또 우리는 네. 부모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내가 부모니까 네. 괜찮아서 넘어가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그 조그마한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이들만의 공간. 그렇죠. 네. 우리가 그 버블 안에 산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사람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버블이 있다. 네네. 그 버블 안에서 내 버블을 누가 침투하는 거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 버블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왜곡된 사랑이 아닌 배려와 신뢰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